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요즘 공공요금부터 생활용품, 식음료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이런 물가 얘기 자주 나누시죠.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퇴근 후 소주 한 잔의 부담이 너무 커졌고 주부들은 장볼 때마다 양이 줄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이 둘 중 하나라며 집밥 준비도 만만치 않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2년 지역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5.1%인데요. 대구는 5.2%, 경북은 5.8%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물가 고통이 조금 더 심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물가 상승의 원인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세심히 살피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물가 관리 더 절실해 보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릴게요.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분기점에서 외관나들목까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까지 막힘 없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는 원활하지만 서대구 영업소부터 서행하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죽전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명덕 내거리에서 남문시장 내거리 일대는 양방향 소통 원활하고 국제보상로 공평 내거리에서 시청 내거리 쪽 좌회전 차량 막힘 없이 지납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중동교부터 속도 떨어지고 대봉교에서 도청교까지는 정체 더 심하고 도청교 지나면 속도 조금씩 회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구름 많겠고 그 밖에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8도로 전날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 대기질 펼쳐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죠. 뉴스민의 천용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들어볼까요? 네,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 반대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좀 다른 의견을 냈던 이 김용판 국회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네? 홍 시장과 생각을 같이 한다.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조속히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자고 바뀐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대 주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지 매각을 해서라도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하자. 이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가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홍 시장이 제안했던 방안대로라면 기존의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가운데 약 절반 정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자고 한 건데 그동안 대구시 의회가 이를 좀 반대해 왔고 이 달서구에서는 특히 반대해 왔었는데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판 의원이 네. 의견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봐야 할지 네. 입장 전환의 배경이랄까 계기는요? 네, 김용판 의원의 입장 변화 배경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이 달서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한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용판 의원은 이 신청사 이전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이 두류정수장 주변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 달서구 주민회에는
신청사 건립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남은 것이 앞서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지금 올해 예산 기준으로 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삭감됐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역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공은 대구시 의회로 또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과 뭐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건지 아니면 당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의견을? 네, 김용판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당 차원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네. 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대구시 의회에서도 주로 강하게 반발했던 시의원들이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들의 의견 변화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정쟁화하는 움직임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간부 회의에서 지나간 상처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유족의 정당한 요구는 언제든 수용할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2.18 안전문화재단 운영도 살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18 안전문화재단은 애초에는 성금으로 설립한 기관이었는데 네. 이 대구시에서 1년에 1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2.18 안전문화재단이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좀 살펴보라. 이 부상자 의료비 지원과 성금관리 실태조사 등도 지시를 했는데 네. 이게 뭐 한편으로는 제대로 유족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이번에 추도식을 불참하면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이 정쟁화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단체들과 활동을 2.18 안전문화재단이 같이 하는지 좀 살펴보라.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2.18 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끝나고도 이 문제가 계속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유족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준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뉴스톡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서 이 공직사회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 시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네. 이 오늘 열릴 대구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 논의가 다시 한번 회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원인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 경기도와 전남도 일부 지자체 민원실에서 모든 공무원이 민원실에 점심시간에 쉬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대구시나 뭐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이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현수막을 작년부터 게시를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점심시간 휴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나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짬을 내서 민원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실이 폐쇄돼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냐 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8개 구군 단체장들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또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 올해부터 대구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될지 뭐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근데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포항 본사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사회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된 데다
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역의 요구나 바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은 이 포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네. 지난 이사회 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어제도 이 긴 시간 이사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포스코 홀딩스 이사회가 사내이사 5명, 사회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상당수 이사들은 이 주주 가치 제고 측면과 이 그룹의 성장 비전에 비춰서 이 본사 주소지 이전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 홀딩스 체제에서 미래의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본사가 이 포항이 아니라 이 서울에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포항시민 대책위와 좀 포항시와 합의했던 내용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주총회 이 본사 이전권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주주총회에 올라가기는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경영 전략을 짜는 이 지주회사인 만큼 그렇죠. 주소지를 지역으로 옮기면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의 성장에 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 반대 의견들도 나왔지만 일단 주소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이 회사 경영진이 지역사회와 본점 이전 추진에 합의했던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약속은 지키겠는데 이 책임은 주주들에게 있다라고 좀 넘겨보자. 네, 넘겨보게 된 건데 네. 이 포스코가 만약에 주총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으면 포항시의 반발이 시선이 따가울 수 네, 있죠. 더 거셀 거기 때문에 일단 주소지 이전 안건을 올리긴 했는데 인력과 여러 분야의 사업 분야도 옮길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사회 결정에 대한 포항 지역 사회 입장은 어떤지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사회 결과 나오고 포항 지역 분위기 어떤가요? 우선 저희들이 심정적으로는 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첫 단추 깬 것에 불구하고요. 네. 상당수 이사들과 또 갑론을박 경론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주총을 통해서 네. 합의서 정신대로 포스코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조직과 인력도 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치와 관련한 합의서가 1년 전이죠. 지난해 2월 25일에 작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포항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좀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요, 갑자기 그분들이 내려오셨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전체 회의에서도 합의서 추인할 때 네. 최정유 회장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휴지족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입원 사망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포항시 포스코 상생협력 PF가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네. 포스코는 1년 동안 단장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의안 중에서 보면 이제 지역 사회가 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요. 네. 자기들이 그분에 갑론, 을박, 주소지 이전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 이런 데 대해서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상당수 이사가 됐을 때 네.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경영 개입이다 이런 규제 간담회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포스코는 우리 선조들의 피땀을 흘린 대일청구권 자본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고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다. 개설소 설립부터 저희들은 한 54년 동안 포스코와 함께 왔습니다. 공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 포항지진 피해 대책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네. 포항지진이 인재라고 했을 때도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혹시 뭐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참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적 분할을 다 해놓고 서울 소재로 옮겨놓고 이제 와서 이제 포항에 내려와달라 하니까 자기들 급해서 합의서 작성하고 다 하겠다 네. 세계항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경영 개입이다라면 정말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포항 시민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이제 그 박태준 회장님들 그래 했고 네. 사실 포스코가 지난번에 환경 오염 등으로 어려웠을 때도 네. 조업 정지했을 때도 시민이 함께했고 제2제강 또 고도 제한했을 때도 포항 시민들이 함께했고 그다음에 그 적대적 M&A 때도 일주씩 각기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경영 개입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54년 동안 네. 포스코 창립 때부터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삶의 터전을 거의 포스코에 헌납하다시 한 그런 우리 그 선조들의 마음이나 지금 저희들이 마음을 헤아린다 그러면 감히 경영 개입이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사회가 이제 포스코 경영진에게 지역 상생을 주문했습니다. 이거 역시 합의문에서 약속이 된 내용이고요. 포항시나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거나 뭐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뭐 거기 3분항이 이제 그 포항 상생 협력에 대해서 네. 포항시 포스코 홀딩스 뭐 이렇게 상호 협의하기로 했는데 네. 7차례 협의를 우리 작년 12월 23일까지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그때까지도 단장도 안 정하고 거의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뭐 흰남노 침수 피해 때문에도 우리 그래 왔고 이런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글로벌 세계 기업으로 간다 그러면 네. 정말 그 2차 수소 전지, 물류, 또 고급과 같이 철강 등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그룹이 2030, 2030 미래 신성장 사업 이런 부분을 할 때 포항 지역에 신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갖고 네. 포스코가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모든 포항 시민의 바람이겠죠. 갈등이 잘 봉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주주총회가 3월 17일로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소재지 변경안의 최종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네, 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절반 이상과 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포스코홀딩스 지분의 약 52% 이상은 해외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당초에도 포스코그룹이 포스코홀딩스를 설립할 때 이 주소지를 서울로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주주들의 찬성표를 얻었거든요. 이를 비춰보면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에서는 주소만 옮기는 게 아니고 네. 인력하고 뭐 기능적인 부분도 다 옮겨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지역과 포스코홀딩스의 생각이 좀 대내외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이 포스코홀딩스 주소지가 서울로 옮겨가기 전에도 이 서울의 포스코 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까지 포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입장이고 외부에서 보면 결국 이 주주들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네. 이 주주들 입장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포항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기업 포스코와 현재 주주들의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좁혀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대책위는 뭐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요. 네. 근본적인 갈등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포스코와 같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기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주인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기업이었다가 민영기업이 된 곳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포항과 포스코는 서로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주주들과 포항 시민들의 생각 차이의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좀 좁혀 나갈지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포항에 이 포스코를 거의 뭐 식구라고 생각하는 건 다름없잖아요. 네, 이런 근본적인 갈등들이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톡 뉴스민의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을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에는 기름때나 각종 중금속, 이물질 등이 묻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직접 세탁해서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산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그 현장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에는 구미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경산 한마음 클리닝 센터에 다녀왔는데요. 네. 경산에는 4개의 산업단지에 360여 개의 업체, 근로자는 14,300여 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작업복을 별도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탁소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 세탁소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을 하는데요. 네. 이 또한 가족의 옷과 같이 세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렴한 값에 업체가 직접 방문 수거하고 세탁, 배송까지 해주는 현장에서 최재석 반장님과 함께 세탁기를 돌려봤습니다. 사복은 이거 한 장당 해가 500원.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는 이게 동복 아닙니까? 요거는 한 장당 1,000원. 몇 군데 한 6, 7군데 지금 조인이 됐거든요. 우리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세탁을 잘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예. 세탁을 한번 하셨다고 하시던데 했는데도 지금 이게 작업복을 오래 입어갖고 이거 용접 같은 거 하던 분들이 있는 건데 보십시오. 있잖아요. 오, 네. 얼룩 같은 게 이렇게 예, 보이네요. 예. 이거는 초벌하기 전에는 완전히 막 전부 기름이었어요. 요거 하고 이제 요걸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묻어 있는 게 공장에 지금 뭐 실제로 기계 부품 하는 데도 많고 하면은 그 용접하는 분 이런 분은 용접하고 그러면 기름 있잖아요. 기계를 만지니까 기계에 묻은 기름들이 작업복에 다 묻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 입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래도 뭐 오래 하는 작은데 이런 회사는 가보면은 일주일은 그래도 입고 하더라고. 어차피 이틀 있으면 다 버리니까. 이거 하면은 자기들 이래 산 데가 있나? 예, 여기는 세탁하고 이제 건조까지 딱 해가지고 저기는 이제 세탁 끝난 제품을 이제 다림질도 하고 최종적으로 비닐 포장을 딱 해가지고 배송 딱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요. 네. 어떻게 일반 세탁소랑 비슷한 모습인가요? 네, 일단 한마음 클리닝은 공간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한 곳은 커다란 세탁기가 5대가 있었고 한쪽에는 애벌 세탁을 할 수 있는 작업대도 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반대쪽에는 다림질과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반 세탁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작업복 수거 전용 차량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작업복을 수거해오는 직원분도 만나봤습니다. 예, 저는 김용범이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거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좀 수거가 됐나요? 오늘 기업체 가서 방문하여가지고 동복 상의 50벌, 하의 50벌을 수거해 왔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봉지에 담겨져 있는데 옮기시기 어렵진 않으세요? 아니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운반 소형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반을 하고 그리고 수거할 때도 수거 봉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업체마다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방문해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평균 수거량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평일날에는 물량이 좀 많아서 대체적으로 한 50벌에서 한 70벌 정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업체에 저희들 작업하고 수거해 온 작업복을
업체 방문해서 갖다 드리면은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지 기타 관계되신 분들이 참 세척력이 참 좋고 깔끔하고 깨끗하다면서 많이 호응도가 경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일하다 보면은 일반 의류나 수건도 세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때와 먼지가 가득한 작업복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을 하고 싶다면 053-852-5444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가 통상협력팀장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대기업과 달리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대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 개소하였습니다. 세탁소 운영은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세탁시설을 갖추거나 전담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스스로 작업복을 세탁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업복이 유해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반 세탁소에서는 지급하기를 꺼려서 집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정에서는 또 일반 의류와 같이 세탁할 경우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이런 근로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통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와 함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많은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